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문제풀이 과정 네 번째. 경제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장론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경제론에서 이제 첫 번째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경제론에서 수요 배웠습니다. 수요. 그 다음에 공급 배웠죠. 수요, 공급 만나서 시장에서 균형이죠. 균형과 균형의 변동. 반드시 시험에 출제합니다. 균형의 변동 100% 시험에 출제한다. 균형 변동,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탄가 비거, 그 다음에 비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고, 탄력적일수록 량 변화가 크다. 자, 이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입니다. 오늘 이제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하고, 그 다음에 거미집,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되면, 그러면 경제론이 끝납니다. 탄력성 100% 시험에 출제하고 거미집하고 경기 변동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그럼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 자, 수요 탄력성. 이 수요 탄력성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지난주에 공부 다 했어요. 소득할 때, 소득 정상제 열등제 따질 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계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 살펴봤잖아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요 계산 문제 가볍게 대체제 보완제 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두 개는 이제 마무리됐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론도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오고, 요 두 개,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론적으로 낼 게 하나도 없어요. 가볍게 사례를 주면서 계산 문제 물어보는 거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론 포함해서 이제 계산 문제까지 해서 6가지 사항, 개념은 알 수 있잖아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공식 이렇게 나눈다는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이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가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수가탄은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됐죠? 이거 읽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이다. 요 읽는 법, 작년에 이거 읽는 법을 출제했어요. 요 반대로 하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 요 표. 수요의 가격 탄력성 0부터 무한대까지 나누고 이름 붙여준다. 이렇게 5개 나눠서 1이면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면 요 B가 가격 변화율이고 A가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단위 탄력적 탄력성이 1이 되려면 그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랬어요. 탄력성 1이 되려면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도 몇 퍼센트? 10%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여기 탄력적일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탄력성이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돼요.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 하고, 그럼 반대로 탄력성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근데 0보다는 크다 필요 없어요.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라 한다. 탄력적, 비탄력적 이름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물어보는 거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크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 근데 탄력적일 때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 이렇게 하지 말고 탄력적일 때 량 변화가 크잖아. 량. 이 탄력성이란 말 자체가 량 변화를 뜻한다고.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그러면 량 변화가 크다 이 소리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 곡선 형태의 이 표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을 하고, 그때는 가격 변화를 하고 공급량을 변화를 비하면 공급량 변화율이 크다. 그래서 탄력적인 무슨 변화가 크다? 양 변화가 크다. 양 변화가 크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할 필요 없잖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크다. 원래 비탄력적이란 말은 가격 변화율이 크다가 아니에요. 양 변화가 작다는 소리야. 그럼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작다는 소리예요. 그럼 양 변화가 작으면 수요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 중에서 량 변화율이 작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거죠.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0. 이건 내죠.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 자체가 무슨 변화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량 변화. 그래서 여기서는 고정된단 말이 나온다고.
수요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량이 고정된다. 수요량 고정.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량 고정. 수요량 공급량 고정이란 말 나온다. 고정 이렇게 고정. 가격 고정이 아니라 수요량 공급량 고정. 그러면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 공급량이 고정된다. 완전 비탄력적. 시험 문제 B자 빼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양이 고정된다. 이렇게 출제하겠죠. 그럼 틀린 말. 그럼 완전 탄력적일 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쉬워요. 무한대 이런 말 나오거든. 무한대.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미세한 가격 변화 이런 말 나온다고. 아주 미세한 가격 변화가 일어났다. 미세한 가격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수요량이 공급량이 무한대가 됐다. 무한대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이 부분 자 정리됐네요. 그러면은 수요곡선 형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탄력적이다.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수직선. 이렇게 수요등 공급은 똑같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 공급도 똑같고 수평선 완전 탄력적. 요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비교했더니 탄력적일 때 완만. 요 뜻이 탄력적이 완만이다. 탄력적이 완만하다. 그럼 완만하면 기울기가 크다 작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탄력성이 크면 그러면 기울기는 크다 작다. 기울기는 작다. 결국은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간다. 이 표는 수요와 공급에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있습니다. 개념, 공식, 그다음에 이 표. 이 표는 매우 잘 나와요. 그다음에 수요 탄력성 결정률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이거는 0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렇잖아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 요 2번 개별 수요는 비탄력적, 시장 수요는 탄력적인데 2번 아직 안 나왔다. 수요 등 공급은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 다른 말로 관찰기간 그러거든. 관찰기간. 그러니까 측정기간, 관찰기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말 안 줘. 그냥 안 주고 단기, 장기만 줄 수 있어요. 장기 탄력적. 이렇게. 수요 등 공급 등 규제가 강화되면 변화가 작으니까 비탄력적. 완화되면 탄력적. 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대체 많을수록. 그러면 수요 곡선은 완만. 대체제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 곡선의 형태는 완만한 형태를 보일 것이다. OX? O.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인데 대체제가 감소하면 그러면 탄력적이나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 된단 말은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하겠네요. 일반적으로 주거용이 탄력적, 세분할수록 탄력적, 비싸면 탄력적, 고가쁘면 탄력적. 끝났어요.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에서는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마지막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수입의 관계, 공급자의 수입의 관계. 이건 이 타이틀은 경작 타이틀이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총 임대료 수입의 관계. 이거는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다. 그냥 이거 외우시면 된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시험은 비탄력적이라고 나오지 않는다. 물론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비탄력적 나오지 않고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도 증가한다. 그 같은 방향 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입이 증가한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수입이 증가한다. 가격이 올라갈 때 수입이 증가한다. 같은 방향 하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인 경우라고 안 나오고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온다.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총수입 감소. 그래서 3번 집이 나오는 거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비탄력적 1보다 작을 때 최근에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면 비탄력적이다. 임대료가 올라갔다. 총수입 증가. 탄력적일 때는 반대. 탄력적일 때는 반대를 할 필요 없죠.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가격이 올랐다. 임대료 올랐다. 오히려 수입은 감소.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면 총수입 불변. 탄력성이 1이라고 나오죠. 단위 탄력적. 탄력성 1이다. 그럼 총수입 불변이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아직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을 올립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것도 비탄력적이라고 했어요. 가격이 올렸어요. 그럼 총 수입은 총자 빼고 그냥 수입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꼭 총자 넣을 필요 없어요. 수입은 증가 감소? 증가. 완전 비탄력적인 것도 비탄력적이니까.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10% 올라가면 총 수입도 몇이 올라간다? 10% 올라간다. 됐습니까?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1번이 나오면 이제 많이 4번이 나오면 많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가격 변화율만큼 기업의 총수입도 변화한다. OX? 가격이 10변하니까 총수입도 10이 변하잖아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 빼고 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공식 표. 예전에는 뭘 잘 냈냐면 이걸 잘 냈어요. 예전에는 아주 단골 손님으로 이걸 냈습니다. 요거요. 결정요인. 근데 요즘 뜸하고 여기 좀 약간 뜸하고 이게 단골 손님으로 나와요. 약간 출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야. 요즘은 이걸 잘 내요. 이 표를. 자, 이제 공급으로 가면 그러면 공급 탄력성 결정요인 있어요. 공급 탄력성 결정요인 무조건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수요든 공급이든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 개별 비탄력적, 시장 탄력적. 4번 인허가 등 공법상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5번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빨리빨리 만들어낸다.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5번하고 3번은 다른 말. 3번은 측정기간, 관찰기간 그냥 이런 말 안 나오고 단기, 장기라고 나올 수 있다. 자, 6번 생산요소 가격이 서서히 증가할 때 탄력적인 요건 표현 의미가 없고 이제 7번 생산요소 구입이 영리한가 영리하지 않은가. 생산요소 구입이 영리하면 탄력적. 기술의 진보가 빠를수록 탄력적. 됐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거하고 요거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규제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 생산기간. 그럼 생산요소 구입의 영위성 정도, 이 정도가 중요성이 있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이 이거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식 낸다든지 이런 거 내잖아요. 공식 내봐요.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식 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계산 문제를 낸 적도 없고 요거 아주 잘 내다가 요즘은 이제 이 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표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기는 없지만 이 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수야가 똑같다 했잖아요. 요 표를 내요. 표.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이론적으로 정리.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있는 문제, 거기 있는 문제 다 보자고요.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문제만 다 푼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러면 막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오고 그거 다 제껴요.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라면 80점 맞는 시험이라면 요거 가지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책 저 책 봐야 되는데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요것도 충분히 넘쳐. 이것도 다 모르가니까. 자, 이제 문제 갑시다. 문제집 50쪽에 수요 탄력성입니다. 수요 탄력성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다 물어보겠다는 소리 이게. 자, 그러면 1번 대표 문제 틀린 거 그렇습니다. 미세한 가격 변화 나왔어요. 미세한. 그 미세한 가격 변화 나오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이 나와야 돼요. 미세한 가격 변화에 가격이 조금 변할 때 수요량이 무한히, 그럼 무한대 나왔죠? 그럼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옳은 지문이죠. 이걸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틀린 말이야. 미세한, 무한대,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틀린 말. 완전 비탄력적은 양이 고정됐다고 나와. 수요랑 공급량이 고정됐다.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굳이 여기 써보면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다. 이때는 미세한 이런 말 나오고 무한대 이렇게 나오면 완전 탄력적이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거는 양이 고정됐다고 나와. 수요량 공급량이 고정됐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고정됐다. 이렇게. 그럼 2번. 대체제 존재 유무는 대체가 있고 없고는 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 존재 유무입니다. 그럼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 없으면 비탄력적. 있는데 많이 있다. 그러면 더욱더 탄력적. 그럼 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이 완만해진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 곡선의 형태는 완만해진다.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관찰기간이 길어졌다. 장기가 됐다. 수요 등 공급은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OX, X.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 요즘은 이제 비탄력적이란 말을 여기 작아진다 이렇게 내더라고요. 탄력적이란 말을 그럼 커진다 해야지. 작아진다, 커진다. 답이 3번. 4번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영세대전은 탄력적이다. 0.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큽니까? 양 변화가 큽니까? 가격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작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큰 거죠.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량 비율이 작다는 것이다. 가격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수요량 비율이 작다는 거죠. 탄력적 양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 양 변화가 작다. 답은 3번이 적죠. 뭐 이 정도야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자, 저는 3번 문제 아니다. 문제가 순서가 잘못됐네요. 2번 문제 볼 겁니다. 자, 여기 4번 문제 나오고 2번 문제. 2번 문제, 요 1번 문제 같은 형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1번 문제 같은 게. 그럼 1번 문제를 약간 응용한 게 2번입니다. 제가 요 탄력성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맞출 수 있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져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2라고 나왔어요. 2. 그럼 탄력성이 몇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공식 만든다고. 그럼 수가탄 몇입니까? 2. 그럼 수가탄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수요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수요량이 10% 증가시킨대요. 수요량이 10%가 올라갔대.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수요량이 10% 증가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럼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 가격이 하락해 수요량이 증가하죠. 선생님 나는 그걸 모르겠더라. 나는 모른다는 걸 모르겠다. 아니 수요량이 증가했잖아. 그럼 가격이 하락해야지. 하락. 자 그럼 몇 퍼센트? 5%. 그럼 가격이 5% 인하돼야만이 탄력성이 2일 때 수요량이 10 증가하는 거지. 그럼 가격이 5% 인하돼야 된다. 답 몇 번입니까? 1번.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것도 없어. 별거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3번. 3번이 제가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3번은 제가 계산 문제를 할 때도 여러분하고 이거 언급하지 않았고, 근데 3번이 나왔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라고요. 자, 이게 탄력성 진짜 문제예요. 이게 탄력성. 이게 탄력성 문제고, 그러면 1번, 3번, 그 뒤에 뭐 탄력성 관련된 문제는 다 탄력성 문제에 응용한 거야. 계산 문제 응용. 이게 탄력성 계산 문제야. 탄력성을 계산하잖아.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얼마인가? 이게 탄력성 문제라고, 계산 문제라고. 그러면 수요 탄력성 구하겠으니까 보자고요. 수요 임대료 탄력성 계산 써봐요. 공식. 수요 임대료 탄력성. 이거 공식 외운 이유는 공식을 써보라고 하면 시험에 안 나오죠.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식 써보자고요.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 마치 다 하실 것처럼 아주 집중해서 봅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언니 나는 그거 안 할란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공식입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똑같죠. 그러면 임대료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을 알면 우리는 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겠네. 이해됐죠? 그런데요. 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랄 같은 거야.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볍게 들으세요. 여기에 2번만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강조했을 거야. 딱 한 번 나왔다. 한 번. 40년 동안 한 번. 그렇지? 그러면 중요성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문제 보면 탄력성이 몇이다 그건 자주 나온다 본다. 그걸 푸는 거고. 그럼 여기에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요거 계산할 때 방법이 3가지 있어요. 최초값 기준이라는 게 있고, 2번째 중간값 기준이라는 게 있고, 네. 3번째 변화 후값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 후값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탄력성 그러면 요 1번이고 요 2번이 지금 물어본 2번. 근데 3번은 변화 후값 기준은 안 나와요. 요 2번 물어보는데 이제 1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잠시 멈추고
여기를 잘 봐봐요. 여기 보면 임대료가 나와. 그 임대료가 나오는데 임대료가 얼마였어요?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4만 원이 된 거예요. 4만 원이. 5만 원이 4만 원 됐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했겠네. 임대료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수요량은 120세대에서 얼마로? 180세대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구하려면 임대료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 변화율은 몇 퍼센트예요? 임대료 변화율 5만 원이 4만 원 됐습니다. 그 5만 원짜리가 4만 원 됐으면 그럼 몇 퍼센트가 임대료가 변한 거예요? 20%. 20%? 요거는 잘 안 되는데 어떤 거 잘 되냐면 백화점에 5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400만 원에 붙어 있다. 그럼 20% 세일한다. 그거 좀 금방 한다고. 그거요, 그거. 그게 가격 변화율이에요. 봐요. 가격이 1000만 원인데 가격이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800이 됐습니다. 그럼 변화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잘 모르는데 몇 퍼센트 세일합니까? 20% 세일. 그거 잘 알죠. 그거야. 그거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제 가격 변화를 구할 때요. 저 임대료 변화율. 자, 임대료 변화율을 구합니다. 그 임대료 변화율을 구하면 그러면 원래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5만 원이었는데 임대료가 만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20%다 그런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요량 변화율을 구해볼게요. 수요량 변화율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수요량 변화율은 원래 수요량이 몇 개였는데? 120개였는데 120세대였는데 180이 됐으면 60개가 변한 거야. 60세대가. 그럼 수요량 변화는 몇 퍼센트? 50%라고. 그러면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임대료 변화율 몇 퍼센트? 20%. 20%.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율 몇 퍼센트? 50%. 그러면 2.5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근데 요거 2.5는 잘 봐요. 요거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임대료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을 요거 계산할 때 잘 봐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려면 수요량 변화율과 임대료 변화율을 알면 되죠. 이해되셨죠, 이게?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지랄. 뭐가 지랄이냐면 요 지금 임대료 변화율이 20%, 수요량 변화율이 50%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임대료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최초값 기준, 중간값 기준, 변화 후값 기준이야. 다시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구하라. 계산 문제 두 가지 하면 되잖아. 수요량 변화율하고 임대료 변화율을 알면 되잖아요. 근데 요 수요량 변화율과 임대료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최초값 기준, 중간값 기준, 변화 후값 기준.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구한 것은 요 임대료 변화율을 구할 때 요 5만 원이 최초값이에요. 5만 원이. 그럼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라는 소리예요. 수요량 변화율 지금 50% 구했는데 얘는 120을 기준으로 해서 50%라는 소리라고. 요걸 최초값 기준으로 한다고. 최초값 기준. 그럼 최초값 기준으로 2.5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최초값 기준 여기를 지금 최초값 기준 해볼게요. 최초값 기준으로 여기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은 최초 수요량이 몇 개요? 120개. 그 다음에 변화는 60개. 지금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가격 변화, 임대료 변화율 최초값이야. 최초값 기준. 가격 얼마? 5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 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2.5가 나왔다는 소리야. 요 5가 최초값, 가격 최초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120이 뭐요? 120이 수요량 최초값. 이렇게 했다는 소리야. 그럼 변화 후값을 기준으로 해라. 그럼 변화 후값이, 가격, 임대료 변화 후값이 5만 원입니까? 4만 원입니까? 4만 원. 그럼 이 자리에 4만 원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율도 120에서 180 했다. 변화 후값이 120에 180. 여기다 180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그게 변화 후값 기준이야. 그러면 중간값 기준은 여기 최초값 기준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이 중간값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중간값 기준은요, 요 5만 원 자리에, 요 최초값 5만 원 자리에 5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5만원하고 4만원 중간값이 얼마야? 4만 5천원. 그걸 넣으라는 소리야. 그거. 지금 무슨 말이 됐습니까? 4만 5천원. 그럼 계산해봐요. 자, 중간값 기준은 여기 5만원하고 4만원 중간값이 4만 5천원. 4만 5천분의 1. 중간값 기준입니다. 최초값 기준은 5만원 기준으로 하는 소리고, 변화후값 기준은 4만원 기준으로 하는 소리고, 중간, 두 개 중간 4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하는 소리예요. 4만 5천원. 그럼 4만 5천분의 1. 그러면 이 수율항 변화율은 최초값은 수율항이 120개. 그러면 중간값은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요? 300. 300의 절반이 얼마일까? 150. 됩니까? 150. 150분의 몇? 60.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게 중간값 기준이야. 중간 기준. 자, 최초값 기준을 할 수 있겠죠. 최초값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봐요. 1000만원짜리가 800만 원 됐다. 그럼 변화율이 몇 퍼센트야? 20%. 그거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거야. 1000만원. 자, 1000만원짜리가 800만 원이 됐다. 뭐 1000원이 800원 됐다. 그래 봐요. 그럼 변화율은 20%라는 거 다 알거든. 그 요 20%가 어떻게 나왔어요? 1000만원을 기준으로 200을 변한 거라고. 이렇게. 이래서 20% 나온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최초값 기준이야. 이거 아무 말 없이 요 변화율을 구해보시죠. 임대료 변화율 구해보시죠. 그럼 20%잖아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이거 수율항 변화율이 몇 퍼센트면 그러면 50%에 군다고. 그거는 최초값 기준이라고. 그럼 중간값 기준은 요 최초값 자리에 중간값을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중간값. 그럼 이 두 개의 중간값이 얼마요? 4만 5천원. 이 두 개의 중간값은 얼마입니까? 150.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1.8이 나와요. 1.8. 이렇게 계산하면 1.8이 나옵니다. 1.8. 그러니까 최초값 기준은 2.5가 나오고 중간값 기준은 1.8이 나온다. 자,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계산 문제를 또 풀었나? 네. 계산 문제를 푼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여기 지금 제가 4.5 했죠? 4.5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두 개를 그냥 더해. 두 개를 더해서 그냥 9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9라고. 여기다 9분의 1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두 개를 더해봐요. 얼마입니까? 300. 300분의 600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 여기다 4.5에다 2 곱한 거고 여기다 150에다 2 곱한 거니까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 중간값 정확하게 풀어놨잖아요. 저는 5만원하고 4만원의 중간값이 4.5. 그 다음에 120하고 80 중간값이 얼마? 150. 정확히 했지만 그러지 말고 두 개를 더해서 9만원.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300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풀이집을 보면 해설집을 보면 9만원, 3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9만원, 3만원.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자, 하실 분만 하시라고. 지금 벌써 눈빛 안 좋아지잖아요. 하실 분 하시라고. 어차피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자, 됐어. 이 정도. 자, 그러면 4번 문제 갑시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앞부분에 있네요. 틀린 거 그렇습니다. 4번 문제. 틀린 거. 그러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OX? 분수식 물어보는 거잖아요.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무한대. 자,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그럼 무한대란 말 나온다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고정된다 이런 말 나오고. 그 옳은 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랍니다. 비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작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더 작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OX? O.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랍니다.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죠. 그럼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작답니까? 크답니까? 크다죠. 크다. 그러니까 3번, 4번 또 똑같은 질문이요. 3번, 4번 똑같은 질문이라고. 다만 수요로 물어보느냐 공급으로 물어보느냐 그 뜻이죠. 탄력적이다. 수요든 공급은 탄력적이다. 그럼 양 변화가 크다. 그럼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 근데 공급량 변화율이 더 작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답 몇 번이요? 4번. 5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은 0. 됐죠? 자, 이 경우 여러분들 이 경우 공급함수 한번 해보세요. 공급함수. 이 경우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수직선. 이렇게 되면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렇죠? 탄력성은 몇이다? 0이다. 이거 공급함수로 써보라고. 공급함수. 자, 수직선이다. 그러면 수직선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수직선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공급량 QS 공급량이 300으로 고정됐다. QS 300. 그럼 공급선이 수직선이면 QS는 300 이렇게 되는 거죠. QS는 200.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큐빅, 피탄. 전혀 기억나요? P만 나오면 P가 300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P는 300이다. 이렇게 나오면 파탄. 완전 탄력적. Q만 나오면 큐빅, 완전 비탄력적. 이제요. 4분 또 해놨는데요. 두 개를 겹쳐놨네. 자, 5번 문제 갑시다. 틀린 거 그렇습니다. 답이야 금방 나오잖아요. 자, 5번부터. 주거용 분산의 가격 탄력성은 상업용 및 공업용 분산에 비해서 작은 편이다. OX, X.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죠. 5번. 자, 1번 수요 탄력성에 적용되는 정도는 수요 탄력성이 적용되는 분산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분산의 종류. 주거용이냐 상업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게 뭐냐 그런다고. 이렇게 1번 지문이 안 배웠는데요? 안 배우고 여기 다 배웠잖아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탄력성이 정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2번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치를 할 필요 없잖아요. 시장이 출현했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이전보다 커진다. 수요 곡선은 완만해진다. 됐지? 네? 자, 여기서 좀 응용되면 그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주택의 수요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자, 이게 사례로 연결되는 거죠. 좀 더 확장하면 그럼 여기 대치재가 시장이 출현하면 탄력적이다. 그럼 공공임대주택 공급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시장에 대치재가 생긴 거고, 그럼 임차인의 수요는 보다 탄력적으로 된다. 수요는 탄력적으로 된다. 탄력적으로 변한다.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좀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탄력성을 변한다. 탄력성이 커진다. 3번 수요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가 될수록 더욱더 탄력적이 된다. 4번 세분할수록 수요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으로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문제 풀 것도 없잖아요. 자, 6번은 여러분 보시기로 하고, 자, 7번 문제 갑시다. 자, 7번 문제. 자,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건 약간 힘들잖아요. 7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불변입니까? 가격 불변이잖아. 가격 불변. 탄가 그랬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너는 가격이 불변이겠구나. 너는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겠구나. 이렇게 하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완전 탄력적이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죠. 증가. 거래량은 증가.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걸 만약에 여기다 B자 집어넣어주면 완전 비탄력 집어넣어주면 이거는 이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옳은 말이 된다고. B자가 빠져서 틀린 말이 되는 거고 B자 넣어버리면 옳은 말이 되는 거고 2번 오피스텔에 대한 대치재가 감소했더라. 대치재가 증가하면 대치재가 풍부해지면 탄력적, 대치재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커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말도 안 되죠.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하죠.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보다 작은 경우 여기 탄력성에서 수요 탄력성이 나오고 공급 탄력성이 나오면 그러면 어디가 크다 작다는 두 가지 물어봐요. 세금하고 거미집이 일어나고
여기 이제 3번 지문은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비만이라고, 비만. 세금 부담액의 정도. 세금 부담의 정도. 정도는 이걸 비만으로 외웠죠. 비만. 이 말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작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조세 부담이 크다. 요 비만. 그러면 이 문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대요. 그럼 공탄하고 수탄하고 수요 탄력성이 주어졌는데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비만이니까 비탄력적이면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럼 세금은 공급자가 많이 냅니까? 수요자가 많이 냅니까? 공급자. 공급자 조세 부담이 크다. 공급자 조세 부담이 여기 많다. 상대적으로 공급자가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그렇게 되는 거 볼까요?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 틀렸죠.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하지. 비만이다. 7번 이번 비만. 자,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이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익은 변하지 않는다. 요게 B는 같은 방향.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임대인의 총수입의 관계,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완전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임대료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임대인의 수입에 기업의 수입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답이 몇 번인가? 4번. 자,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건축 기간이 짧대. 빨리빨리 만들어낸대.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성은 작아진다 알아? 커진다. 구 번 문제 가봅시다.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이네.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 때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감소한다.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와 수입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임대료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임대인의 수입은 증가하면 감소합니까? 증가.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인가요? 1번. 요 2번 됐고 요 3번도 한 번 나왔는데 좀 이따 보고요.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했던 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용도 제한이 어려울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용도 제한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면 용도 제한이 어려울수면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되겠죠. 요 3번 지문도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등장했어요. 3번 지문 이런 겁니다. 3번 지문은 이제 가격이고 수요량인데 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수요 곡선 상의 2점, 요 A점에서 탄력성을 계산하는 것하고 B점에서 탄력성을 계산하는 것하고 탄력성이 달라요. 그럼 A점에서 탄력성을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A점에서 탄력성은 요 거리 이렇게 거리를 스몰 a라고 하고 이 거리를 스몰 b라고 해봐요. 그럼 이 두 개의 거리가 똑같다고 이렇게. 그럼 A점에서 탄력성은 A분의 B라고. 그럼 A하고 B가 똑같죠. A가 10이다. B도 10이다. 그럼 탄력성 몇입니까? 1. 이렇게 된다고. 근데 B점에서 탄력성은 B점에서 탄력성은 어떻게 되냐면 요 B점이요. B점에서 탄력성은 이것분의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A-,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봐요. 그럼 B점에서 탄력성은 스몰 A-분의 스몰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몰 A-가 여기에 5라면 여기 B는 15가 되는 거야. 15. 훨씬 더 길이가 길잖아요. 그럼 여기는 5분의 15. 그럼 탄력성 몇이다?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졌을 때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 측정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A점은 탄력성이 1이 되지만 B점은 3이 되는 거고 이 점은 더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밑으로 떨어질수록 탄력성이 작아지고 이런 건 너무 어렵게 된 거죠. 우리한테 이 정도는 좀 어렵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보시고요. 10번 문제 같은 형태가 약간 변형시켜서 나온 건데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자, 10번 문제 저한테 볼까요? 칠판에 없으니까. 10번 문제 완전 탄력직이랍니다. 완전 탄력적. 그럼 뭐가 불변입니까? 가격, 임대료가 불변이죠. 현재 임대를 하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대. 공급이 많대요. 그러면 이거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증가한 거야. 그럼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증가했는데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가격, 임대료는 그대로 있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 감소? 증가. 거래량이 증가. 자, 그러면 그 밑에 2번 수요의 교차 탄력과 소득 탄력성 여기 이제 나왔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이론적으로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계산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여기 계산 문제를 할 거 없죠. 개념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거 기억, 그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상승함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이 나왔어요. 감소한 반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있고 이건 뭡니까? 소형 아파트의 무슨 탄력성?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그러니까 기억은 소형 아파트의 수요 임대료 탄력성. 소형 아파트 수임탄. 소형 아파트 수임탄이야. 그럼 공식은 수요 임대료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이 임대료 변화 나눈 거잖아요.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몇 번 풀다 보면 답은 나오죠. 임대료가 10배 냈다. 수요량 5배 냈다. 그럼 탄력성 몇일까? 0.5. 0.5. 여기는 10%, 5%. 그럼 이건 0.5. 0.5는 1보다 작으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되겠죠. 자, 소형 아파트 수요 임대료 탄력성 물어봤어요. 탄력성. 그 소형 아파트 임대료 탄력성은 여기 보면 탄력적, 비탄력적 나왔네요.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 그 다음에 몇입니까? 0.5. 그러니까 여기다가 0.5 해도 되고 여기다가 뭐요? 비탄력적 해도 상관없고 일단 비탄력적 0.5.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몇 번일까? 5번이겠네.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볼까요? 오피스텔 나왔습니다. 소형 아파트 나오고 오피스텔 나왔어요. 재화가 2개 나왔잖아요.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 보완이 따진다고 봄부터 서쪽새가 아주 목이 터지도록 피가 나도록 이야기했잖아요. 재화가 2개 나왔잖아요.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그럼 대체제인가 보완이 따져봐야지.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증가했잖아요. 두자는 무슨 제? 대체제. 답은 몇 번? 5번. 4번 아니고 5번. 아니고 5번. 5번. 그잖아요. 그럼 니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요 교차 탄력성. 그럼 5번, 니을 가볼까요? 이건 수교탄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또는 임대료 변화율. 가격 앞에 있는 재화, 임대료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그러면 여기 가격 앞에 있는 재화는 소형 아파트. 임대료 앞에 있는,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는 무슨 재화? 오피스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붙여준다. 그 말은 여기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올라가면 플러스고 떨어지면 또는 마이너스고 오피스텔 수요량이 증가하면 플러스고 감소하면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이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10%. 오피스텔 수요량은 6% 증가했죠. 플러스 6%. 그러면 0.6이네. 0.6. 자, 답이 몇 번인가요? 5번. 이 정도야 뭐. 식은 죽 먹기지. 뭐 이 정도야. 응? 자, 이제 저는 14번 문제를 풀 겁니다. 14번 문제. 이렇게 다 터트려져 갖고 나오는지 점검해야 되겠네. 그러면 14번 문제 나왔는데 이 14번 문제는 약간 어려워요. 14번 문제는.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약간 어렵고 제가 이제 16번부터 16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16번이 나오면 그럼 여기 저렇게 흩어지나? 포인트가 틀려서 그런가 봐요. 제가 보낸 거다고. 자, 16번 갑시다. 16번이 아까 풀러간 거 14번보다는 약간 쉬워요. 더 복잡한 것 같지만 16번이 31회 때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풀어봤지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고 탄력성이 몇이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공식 만든다. 그럼 여기 탄력성이 몇 개 주어졌냐면 3개 주어졌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졌습니다. 수가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식을 공부했던 이유가 이런 문제를 풀게 한 거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근데 뭡니까?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 이게 몇이에요? 0.5. 자, 두 번째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0.4. 0.4면 음수, 양수, 플러스 값. 그러면 정상제. 이게 마이너스 0.4다. 그는 열등제. 이건 정상제. 우리가 정상제라고 쓰는 이유는 여기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나오면, 여기 소득이 증가했다고 나오면 수량이 증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나오면 수량이 감소. 정상제니까.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 소득, 아파트 수요량, 소비자의 소득 변화. 수교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왔어요. 그럼 수교탄이 몇 나왔습니까? 수교탄이 0.6.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이 따지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정상 열등 따지는 거고, 교차 탄력성이 0.6. 그럼 교차 탄력성이 0.6 나오면 두 자는 플러스 값이니까 대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수요량, 그다음에 가격 이렇게 써놓고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하와 가격 앞에 있는 제하가 같은 제하, 다른 제하? 다른 제하잖아요. 그럼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하가 아파트. 보자고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 소득 여기 3% 증가했다고 하는데 탄력성은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 오피스텔 가격, 아파트 수요량. 물어보는 것은 탄력성 이렇게 세 개를 주고 나서 아파트 전체 수요량 물어봤어요. 아파트 전체 수요량 변화율. 그럼 여기 아파트 전체 수요량이 몇 개 나와? 세 개.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를 전체를 묶어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나냐면 아파트 가격,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3%씩 올라갔다고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3%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수요량은 감소. 0.5가 되려면 1.5%가 감소. 두 개 곱해서 1.5% 감소. 소득 탄력성을 갑니다. 소득 탄력성이 0.4. 정상제. 소득이 3% 올라갔어요. 그럼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수요량은 증가. 몇 퍼센트 증가? 1.2% 증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6. 두 자는 대체제.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3%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두 자가 대체제니까 이게 마이너스 0.6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보완제.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 이렇게. 몇 퍼센트? 1.8% 감소. 증가. 그럼 이 세 개를 묶어주면 돼. 전체 수요량 물어봤으니까 세 개를. 그러면 1.5%가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몇 퍼센트? 1.8%. 네? 그러면 올라간 것은 몇 퍼센트? 3%. 떨어진 것은 몇 퍼센트? 1.5%.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증가? 1.5% 증가. 자,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면 그러면 14번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을 거예요. 14번 문제 갑시다. 자, 푸시다가 못 푼 거 있으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14번 문제도 보면 이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만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지고 소득 탄력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공식 만들면 되잖아요. 오피스텔이네. 그러면 수, 가탄, 몇, 0.6.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 몇 나왔습니까? 1. 소탄 1. 정상 열등제, 정상제.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 오피스텔 수요량.
오피스텔 수요량, 오피스텔 가격, 수요자의 소득.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습니다. 이게 5%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체 오피스텔 수요량, 이 두 개가 전체 오피스텔 수요량이에요. 그럼 전체 오피스텔 수요량을 보기 전에요. 오피스텔 가격이 5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몇 퍼센트? 3%. 그러니까 가격만 보면 오피스텔 수요량이 3% 감소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나냐면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한대. 여기 분명히 3%가 감소해야 되는데 그런데 1%가 감소한대. 1%가. 그러면 어디선가 2%가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2%가. 그래야만 1% 감소. 그럼 여기 2% 증가가 여기서 2% 증가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1%만 감소하지.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1일 때 수요량이 2% 증가하려면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어보죠.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득은 증가해야 됩니까? 감소해야 됩니까? 증가. 정상제. 수요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 몇 퍼센트? 2%. 그래야 1 되겠을 겁니까? 2% 증가. 됐지요? 이 정도는. 자, 거기 공고까지 마무리합시다. 탄력성. 여기 공급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공급 탄력성. 그 공급 탄력성에서 대표 유형 문제는 여러분이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걸 봅니다. 넘겨서 18번 문제 풀고 이제 쉬었다 할게요. 18번 문제 갑시다. 여기 있는 것만 하시자고요. 여기서 벗어나면 하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서 이상하게 만들면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정도까지만. 어려운 거 그랬습니다. 일반 수요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적죠.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크고 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해야 더 조금 상승이야. 조금 상승. 그럼 탄력적일 때 크게 상승이니까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여기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틀렸습니다.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뭐가 불변입니까? 이거? 거래량이 불변이죠. 거래량이 불변. 거래량이 불변. B가 그랬으니까 거래량이 불변.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무조건 불변이야.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틀렸어요. 거래량은 불변.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거래량이 불변부터 해놓고. 자, 거래량이 불변이고 가격 볼까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뭐? 상승. 가격 상승은 옳은 말인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되죠. 거래량이 뭐다? 불변.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랍니다. 그럼 뭐가 불변이요? 가격이 불변이죠. 가격 불변. 가격 불변. 여기에 탄과 D거잖아요. 가격 불변.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임대료는 하락한다. 균형 임대료는 하락입니까? 불변입니까? 불변.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그럼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임대료는 하락한다 아니라 균형 임대료는 변화가 없다. 불변이다 이렇게 해야지. 4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 하락폭은 더욱 작아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습니다. 비탄력적이다. 그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까? 조금 떨어집니까? 크게. 하락폭은 더욱 작아집니까? 더욱 커집니까? 커진다. 커진다. 5번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균형 거래량 감소폭은 커진다.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큽니까? 량 변화가 큽니까? 량 변화. 공급이 감소했어요.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균형 거래량은 감소폭은 커진다. OX? O. 답이 몇 번인가요? 5번.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자, 고생하셨고요.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경기 변동 거미집은 그냥 문제만 쭉쭉 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